김지철 충남교육감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학급당 학생 수를 단계적으로 줄이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교육부에서 교원 정원을 축소해 난항이 예상됩니다. 우리나라 국민의 기대 수명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노인 빈곤율은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금리 인상으로 국민들의 노후 대비에 대한 고민이 커지고 있습니다. 난방비 인상으로 쪽방촌 주민들이 그 어느 때보다 혹독한 겨울을 보내고 있습니다. 설상가장으로 물가까지 올라 더욱 힘든 상황입니다. 충남도가 도내 비영리 민간단체를 대상으로 보조금 집행 실태를 점검합니다. 보조금 수급 등의 부정행위가 있었는지 점검해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유도할 방침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김지철 충남교육감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학급당 학생 수를 단계적으로 줄이겠다고 밝혔습니다. 학생들에게 더 나은 교육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인데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정우석 기자, 충남교육청의 구체적인 학급당 학생 수 감축 계획은 어떻게 되나요? 네, 충남교육청은 올해 초등학교 1학년 학급당 학생 전원을 지난해보다 1명 감소한 23명으로 줄일 예정인데요. 2026년까지 20명으로 감축할 방침입니다. 초등학교 나머지 학년과 중학교도 동과 읍지역은 지난해보다 1명씩 줄이고 면지역은 유지할 계획입니다. 학급당 학생 수 감소는 학교 내 밀집도 완화를 위해 추진되는데요. 과밀학급이 지속될 경우 전염병 유행 시 학생 보호가 어렵고 기초학력 향상 문제도 해결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김지철 충남교육감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학급당 학생 수 감축은 교사의 학생 집중도를 높여 수업의 질을 높이고 잠자는 교실을 깨울 수 있는 최적의 방법입니다. 네, 학급당 학생 수를 줄이기 위해서는 교사도 좀 충원을 해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 오히려 교사 수가 줄고 있다고요? 네, 학급당 학생 수 감소를 위해선 교사 증원이 먼저 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데요. 하지만 교육부는 오히려 올해 3,000명에 달하는 교사 수를 줄였습니다. 이에 대해 김 교육감은 교원 감소가 지속될 경우 교육 격차 문제는 계속될 거라며 우려를 나타냈는데요. 교원단체도 3개월 조건은 교사 정원 확대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교원 충원이 없으면 교사의 부담이 커진다는 겁니다. 교육청은 교사 수가 줄면 학급당 학생 수 감소와 고교학점제 운영에 차질이 생긴다며 교육부에 교원 정원 확대를 지속적으로 요청할 계획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보도국 정호석 기자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우리나라 국민의 기대 수명이 해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데요. OECD 평균보다도 높은 수준입니다. 하지만 노인 빈곤율은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습니다. 장수가 축복이 아닌 시대, 노후 준비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차선영 기자가 직접 들어봤습니다. 은퇴를 앞두거나 은퇴를 맞은 중장년층은 노후에 대한 기대보다는 걱정이 컸습니다. 일단은 돈이겠죠? 경제적인 게 제일 많이 퍼센트로 차지하는 게 돈이니까. 첫째는 건강인 것 같아요. 건강 관리를 철저하게 잘해서 정말 자녀들에게 짐이 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루하루 재미있게 보람되게 사는 게 그게 건강 유지하는데 그리고 노후 생활하는데 첫째가 되는 게 아닌가. 노후에 대한 가장 큰 고민거리는 건강과 금전적 부분인 셈인데 시민들은 은퇴 후 필요한 월 생활비 수준은 얼마라고 생각할까요? 취미활동이라든지 부미관리비 쪽으로 오히려 돈이 더 드는 것 같아요. 주변에 이렇게 보면은 1인 가구인데도 적어도 150 내지 200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150에서 200 정도는 있어야 그래도 생활도 하고 밥도 먹고 그러니까. 뉴스에 보니까 277만 원이라는 이런 얘기 나옵니다. 그냥 쓰기 나름이지 않을까. 기본 생활하면서 뭔가 좀 즐겁게 생활을 하려면 돈이 들어가는 거 아닌가. 국민연금으로 노후 생활비를 충당하기는 턱없이 부족할 것이라는 불안감도 컸습니다. 노후에 생각해서 그 외에 작은 상조나 우체국 같은 작은 보험을 들고 있어요. 받을지 안 받을지 모르기 때문에 제2의 그런 거를 조금나마 들어둬야 될 것 같아서 현재 하고 있습니다. 직장 생활하면서 개인연금 들은 거 있고 그런 거 이제
매달 나오는데 좀 기대 수명이 크게 늘고 기대보다 빠른 은퇴, 연금 수령액 부족 등으로 더 내고 더 늦게 받는 국민연금 개혁안이 논의되고 있는데 이 개혁안에 대해 청년층과 중장년층의 의견은 극명하게 엇갈렸습니다. 저는 반대예요. 앞으로 받을 수 있는 보장도 없는 데다가 이제 또 요새 계속 금리랑 물가도 계속 오르고 있고 그렇지 않아도 빠듯한데 더 빠듯해지니까 지금 물가도 많이 오르고 있고 그런데 더 받아도 좀 모자랄 것 같은데 덜 받는다는 게 좀 약간 불만일 수밖에 없죠. 사람들이 젊은 층 사이들에선. 찬성입니다. 공감하는 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는 더불어 함께 사는 사회가 돼야지. 그렇게 가려면은 더불어 사는 이런 사회, 그게 하나의 공유 사회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녀들이 먼 미래를 바라봤을 때 보다 그 윤택한 삶을 위해서는 지금은 조금 힘들지만 조금 더 내고 덜 받는데 찬성을 하고요. 평균 수명이 너무 높아졌잖아요. 그래서 그 연금의 지급 시기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은 고민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출산과 고령화, 최근 물가 급상승 등으로 노후를 준비하는 시민들의 고민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차선영입니다. 홀로 사는 어르신 등 취약계층의 겨울은 그 어느 때보다 힘든 계절입니다. 특히 쪽방촌 주민들에게 겨울은 더 혹독하게 다가오는데요. 설상가상으로 물가까지 올라 기름 보일러를 돌리지조차 못하는 실정인데요. 추운 겨울이 힘든 취약계층을 송효창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한눈에 보기에도 앉을 자리조차 찾기 힘든 좁은 방 한 칸. 화장실조차 없는 이곳은 60대 어르신이 혼자 살고 있는 쪽방촌 주택 내부입니다. 이들의 겨울은 어떨까? 평소 난방비 부담으로 보일러 켜는 것조차 힘들다는 이들은 상대적으로 저렴한 전기 사용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중 전기장판은 필수. 다행히 올해는 추운 날씨가 적은 데다 쪽방 상담소에서 지원까지 해줘 따뜻한 겨울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니 못 돼요. 우리 같은 사람 당연히 있겠어야죠. 쪽방청소 주는 것밖에 없어요. 딴 데서는 안 줘. 이처럼 쪽방촌 주민들은 매년 홀로 겨울을 보내고 있습니다. 매년 오르는 기름과 가스비 인상 등으로 난방은 언감생신. 그나마 다행인 것은 최근 몇 년 새 인근단체를 통해 지원이 시작되면서 겨울을 훈훈하게 보낼 수 있게 됐습니다. 바로 연료비를 줄여야 된다는 것 때문에 이렇게 도시가스를 쓰는 거라든지 보일러를 떼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 못하고 심지어는 씻는 것조차도 제대로 못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희들이 난방비 지원 사업을 1월 달에 해서 1월부터 3월까지 난방비를 한 세대당 20만 원씩 지원해주고 최근 물가 인상과 함께 난방 비용도 함께 크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취약계층의 난방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등유 바우처의 경우 가구당 평균 지원 단가를 기존 31만 원에서 64만 천 원으로 2배 이상 올렸습니다. 또 동절기 에너지 바우처의 가구당 평균 지원 단가도 14만 5천 원에서 15만 2천 원으로 7천 원 인상했습니다. 전기요금의 경우에는 일정 사용량까지는 인상 전 단가를 적용하는데 평균 사용량 기준 4,100원 정도 아낄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취약가구용 연탄 쿠폰 지원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에너지 바우처 사업은 이제 전기나 가스나 지역 난방, 연료 이렇게 자기가 원하는 걸 선택해서 쓸 수 있는 사업이고요. 현재 지금 올해 정부에서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지금 가격이 한 90% 정도 인상해서 에너지 바우처는 올라갔고요. 하지만 등유 바우처의 경우 수혜 대상이 많지 않은 데다 대부분이 에너지 바우처 대상이지만 인상폭이 크지 않아 지원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추위를 견뎌야 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가혹한 계절인 겨울인 만큼 이들에 대한 따뜻한 관심과 지원책이 절실해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유창입니다. 충남도가 도내 비영리 민간단체를 대상으로 보조금 집행 실태를 점검합니다. 충남도는 도내 비영리 민간단체 1,024곳을 대상으로 2021년까지 최근 4년 동안 사용한 보조금 3,300억여 원에 대해
다음 달 말까지 감사를 벌이는데요. 도는 보조금 수급 등의 부정행위가 있었는지 점검해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절감을 유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통계청의 자료를 살펴보면 지난해 취업자 수가 2,808만 9천 명으로 1년 전보다 81만 6천 명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2년 만에 가장 큰 폭의 증가라고 하는데요. 코로나19 위기와 경기 침체 속에 반가운 소식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증가한 취업자 수 81만 6천 명 중에 절반이 넘는 45만 2천 명이 60세 이상의 고령층이었는데요. 50대는 19만 6천 명 증가했고 20대와 30대 취업자 수는 각각 11만 2천 명 그리고 4만 6천 명 증가하는 데 그쳤습니다. 고용의 질을 살펴보면 더 아쉬운데요. 일주일 근무 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기 근로자 수가 역대 최다인 160만 명을 기록했습니다. 퇴직금과 유급 연차 휴가가 없고 건강보험도 안 되는 일자리의 근무자가 역대 최대로 늘어난 건데요. 경기 침체가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황에서 고용 안정성까지 더 나빠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데일리 브리핑이었습니다. 빠른 속도로 고령화되고 있는 농업 현장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청년 후계 농업인 발굴과 육성이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청년 후계 농업인에 대한 지원 사업이 확대된다고 하는데요. 충남도 남상훈 농업정책과장과 전화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네, 먼저 청년 후계 농업인을 발굴 육성을 위한 지원 사업이 확대됐다고 하는데요. 이 내용부터 짚어주시죠. 네. 우리 충청남도에서는 민선 8기 도정의 방향을 농업의 미래성장 산업화로 정하고 미래농업의 주역인 청년농 육성을 위해 여러 가지 지원 시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인 청년 후계농 영농 정착 지원 사업은 영농 기간에 따라 최장 3년간 정착 지원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만 18세부터 40세 미만의 도내에 거주하는 독립 영농 경력 3년 이하의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데요. 올해는 작년보다 선정 규모가 2배 늘었고 최대 3년간 지급하는 영농 정착 지원금도 기존 월 최대 100만 원에서 10만 원씩 늘린 110만 원으로 상향됩니다. 또 청년 동행기에는 농지은행에서 비축한 농지를 최우선으로 공급하고요. 생애 첫 취득 농지 지원도 헥타르당 1억 원씩 인상하여 혜택을 강화했습니다. 아울러 그 농지 취득이 어려운 청년농에게는 1인당 200만 원 한도로 농지 임대료도 지원합니다. 네, 후계 농업 경영인의 투자 부담 완화를 위한 사업도 확대된다고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부분도 설명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청년 후계농과 달리 후계농업 경영인은 만 50세 미만의 영농 경력이 없거나 독립 경영 10년 이하의 도민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데요. 선정되신 후계농인에게는 농지 또는 농기계를 구입할 수 있는 자금을 지원하는데 그 한도를 올해는 기존 3억 원에서 최대 5억 원까지 늘리고요. 금리도 2%에서 1.5% 낮춰서 적용했고 상환기구도 종전 5년 거치 10년 상환에서 5년 거치 20년 상환을 늘렸습니다. 네, 그렇다면 관련 사업 신청을 원하는 분들은 어떻게 하면 되는 걸까요? 올해 청년 후계 농업 경영인 접수는 오는 27일까지로 청년 후계 농은 농업 사업 정보 시스템을 통해서 직접 신청 가능하고요. 후계 농업 경영인은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앞으로 충청남도는 젊고 유능한 청년들이 도내에서 마음껏 농창업에 도전하고 성공할 수 있도록 산업으로서의 농업이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충남도 남상훈 농업정책과장이었습니다. 오늘 헬로티비 뉴스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